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대본을 몇 번이나 덮어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흉기나 독극물, 물리적인 폭력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악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작년 11월에 세간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또 올해 3월에 경악스러운 추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바로 파주 육군 부사관 아내의 사망 사건입니다. 단순한 방치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살인이었을까요? 사건 같이 한번 보시죠. 때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아내가 의식이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현역 육군 부사관인 30대 남편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다급하게 출동을 했겠죠. 그런데 안방 문을 여는 순간 구급대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집안 전체를 진동하는 세상 처음 맡아보는 그런 기괴하고 끔찍한 악취 때문이었는데요. 침대 옆에 1인용 소파에 당시 37세였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월이면 쌀쌀한 날씨잖아요. 그런데도 얇은 민소매 한 장만 걸치고 목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불을 걷어내고 나니까 구급대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아내의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남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기아들 모습 그런 것보다 더한. 거기다가 하반신은 대소변 오물로 완전히 막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등과 엉덩이 이런 바닥 닿는 부위들은 피부랑 그 의자랑 막 달라붙어 있었고, 또 뭐 욕창이 생기다 못해서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살이 썩고 있는 그 상처 부위에서 수만 마리의 파리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대요. 심지어 그 구더기들이 막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파리가 알을 낳고 있는 그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시신이 아니고 숨이 붙어있는 상태, 그 상태였거든요. 이 시기 이제 혼미한 상태로 머리맡에 이제 휴대폰 거치대를 놔두고 그 휴대폰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이불 덮고 자는 아내였을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급차로 이송이 일단 됐어요. 근데 그 가던 도중에 심정지가 한번 왔대요. 근데 이렇게 좀 괜찮아졌다가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폐혈증이랑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남편은 긴급 체포가 돼요. 근데 한다는 말이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막 발이 썩어 들어간 거는 119에 신고하기 하루 전날 처음 봤다. 막 지도 몰랐다. 막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믿어지세요?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구더기가 그 정도로 번식하고 피부가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하려면 최소 수개월 동안 같은 자세로 오물 속에 방치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고 뭐고 살이 그 정도로 썩고 구더기가 들끓는데 냄새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친 소리 또 정도껏 해야지. 매일 퇴근해갖고 집에 오는데 뭔 하루 전날 알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노.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남편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랑 남편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거든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한 지 10년 차 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겉보기에는 처가 식구들을 엄청나게 살뜰히 챙기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랬다고 해요. 아내의 가족들은 남편을 굳게 믿었겠죠. 왜냐면 아내가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이 친정 식구들까지 피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그 아내 가족들이랑 아내랑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주던 그런 창구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장모님한테 주로 전화로 아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 사서 들어가고 있어요. 막 이지랄 하면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 아내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소름 돋는 게 이게 단순한 방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를 철저히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도 기만하고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으로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뭐 찾아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화만 하면 의심을 하고 이럴까봐 자기가 이제 중간에서 다정한 사위 코스프레 하면서 완전 아내를 고립시킨 겁니다. 아내가 애초에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아내는 스스로 거동주차 불가능해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그 아내를 1인용 소파, 그 좁은 소파에 눕혀놓고 지는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편하게 밥 처먹고 잠도 잤겠죠. 아내가 고통에 신음하면서 썩어갈 때 그 새끼는 뭘 했을까요? 사건 초기에 군사경찰은 남편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뭔가 약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말에 군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제명을 바꿉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아시죠? 그년한테 적용돼가지고 무기징역 받아냈던 그 제명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아서 직접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른 것과 똑같은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초기에 수사기관이 왜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을 안 했을까요? 그게 그래도 남편이 119에 신고는 했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군 검찰의 판단은 달랐던 게 119에 신고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미 아내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짜 폐혈증 쇼크로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도 죽겠구나라는 계산이 딱 섰을 때 119에 신고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알리바이도 만들고 뭐 구호하려는 노력했다, 이런 면피하려고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기록을 또 남기기 위해서 119도 부르고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죽어가지고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러면 자기는 이제 완전 끝장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파일러가 배상훈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일종의 우월감이나 지배욕을 느끼는 가학적 학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육체적 폭력을 넘어선 정신적 러스트 머더의 한 형태가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러스트 머더는 쾌락형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물도 이렇게 키우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군인이라는 새끼가 아니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사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놈이 지 아내도 못 지키고 지키기는커녕 지 아내를 갖다가 그 우물 구덩이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든 거잖아요. 씨발 이거는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끔찍하죠. 근데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탐사 다큐 그런 방송을 통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치부가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첫 번째는 아내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 영양실조와 폐혈증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흉부 CT 촬영을 했더니 아내 왼쪽 갈비뼈에서 오래된 골절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스스로 부러집니까? 침대에만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어디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겠어요.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물리적 폭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들죠. 사실은 의심을 넘어서서 폭력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인 거예요.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남편한테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 그 아내는 그저 짐이었던 거예요.
이혼을 하자니 위자료도 줘야 돼, 재산 분할도 해야 돼, 이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스스로 죽어주길 그렇게 바랬던 걸까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이놈은 아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까지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막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아내를 그냥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완전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 둔 거잖아요. 밖에서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천연덕스럽게 출퇴근하고 막 착한 척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닌 꼬라지 생각하면 진짜 분노를 넘어서서 구역질 날 것 같다. 미쳤다 진짜.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이름의 밀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발달을 했다고 한들 현관문이 닫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지옥은 외부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의 병에 걸린 아내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절실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악마보다 더한 남편뿐이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군사법원의 특성상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미 2023년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군인들의 끔찍한 강력범죄, 이거는 군 당국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겁니다. 나라 지키라고 세금 줘놨더만 지 아내나 해치고 다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이 남편 새끼, 이 새끼 한번 물어보자. 그 악취나는 방구석에서 맨날 뭔 생각했노 니는?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꼈나? 법정에서 어떤 시덥잖은 변명 들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네 그 썩은 눈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을 아내가 안다. 부디 남은 평생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아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끼면서 죗값 치르기를 바란다. 오늘 이 무겁고 아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119를 부르기 직전까지 몰랐다는 남편의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또 제가 다시 한번 발빠르게 후속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과 단절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안부전화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갱상도 김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